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단원 평가원 유형 분석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기중기의 줄로 연결된 상자가 연지 가래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상자 안에는 질량이 M과 EM인 A하고 B가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번 봐봅시다. 자, A에 작용하는 R자는 0이냐? 네, 0 맞죠? 왜?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R자임은 0이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맞죠. 주어하고 목적어가 반대가 됐으니까. 자, 그다음 디귿번 봅시다. 자,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3mg가 되겠죠. 그리고 A가 B를 누르는 힘은 mg가 되겠죠.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몇 배? 3배가 돼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번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봐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지금 자석 A가 고정이 되어 있고 용수철의 자석 B는 지금 정지해 있다. 자, 그러니까 A는 지금 뭐가 되어 있대? 고정이 되어 있대. 그러면 요 운동을 해석을 해보면 자, A가 B를 뭐예요? 왼쪽으로 잡아당길 거란 말이야. 그쵸? F, AB로 잡아당길 거야. 자, 근데 B는 뭐 해야 돼? 정지에 있어야 되니까 이 용철이 얘를 당기겠죠. 그럼 용철이 B를 당기려면은 용철은 뭐 해야 돼? 늘어나 있어야 되겠죠. 또는 그냥 A라는 녀석을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용철은 늘어나겠죠. 상식적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이 용철은 뭐 하고 있다? 용철은 왼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늘어나 있다.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이 끝났으니까 선지 봐볼게요. 자,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과 작용 반작용이냐? 정답이죠. 주어하고 목적어가 반대니까요. 그다음 니은번 벽이 용철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냐? 자, 여러분 용철이 늘어나 있으니까 용철이 벽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그럼 그 녀석의 작용 반작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로 벽이 용철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이 되겠고요. 그다음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맞죠. 그다음 디귿번 B는 정지에 있으니까 R자 힘 0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용철이 자석 A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나는 요 가의 상태에다가 아래다가 지금 자석을 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번 먼저 봐볼게요. 자, 가에서 용철이 A를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무슨 관계예요? 힘의 평형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니은번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냐? 자, 가만히 뭐 하고 있어요? 정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R자임은 0이 맞겠죠. 그다음 디귿번 A가 용철을 당긴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냐? 자, 여기서 만약에 당기는 힘을 F1이라 하고 아래쪽에 질량을 M이라면 mg의 중력이 있겠고 나에서는 위쪽으로 F2의 힘이 있다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mg와 아래쪽으로 지금 F 자기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F2가 F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자석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쓱 보니까 A의 지금 요 무게가 10N이라고 나와 있고 B도 얼마다? 10N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측정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나는 10N이 나오고 다는 이제 내부 상쇄가 일어나죠. 요 중간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전부 다 내부 상쇄가 일어나다 보니까 20N이 나오고 라도 지금 기억에 얼마 나와? 20N이 나오게 되겠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럼 기억번 자, 나에서 A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저울이 A를 떠받친 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평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자, 다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10N이죠. 10N이죠. A에 작용하는 중력 10N이죠.
그래서 같다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0N으로 같다. 그 다음에 디귿번 기억은 20보다 크다가 아니라 20이죠. 다음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림은 실에 매달린 물체에 A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용철 연결되어 있고 용철은 또 B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게를 보니까 A의 무게는 2N이라 나와 있고 B의 무게도 2N이라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울에 찍힌 값이 3N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A, B는 아래 방향으로 4N의 지금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3N의 지금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N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용수철이 A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자, 그럼 용수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내력은 다시 한번 한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실이 위쪽으로 1N을 잡아당기고 근데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2N이 작용을 하니까 용수철이 이 물체를 1N으로 위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쵸? 아, 그러니까 이 용철은 지금 무슨 상태야? 압축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용철이 A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Y축 방향이고 A에게 작용한 중력은 아래 방향이니까 방향이 같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자, B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냐? 자, 이거는 주어와 목적어가 교환이 아니니까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1N인 물체 A에다가 지금 물체 B하고 연결해서 지금 정지해 있다.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2N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의 힘의 크기가 지금 장력값이 1N이 되니까 그리고 수직항력이 2N이니까 B의 무게는 3N이다. 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기억번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값을 구해라. 1N 맞죠? 그다음 니은번 자,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교환이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디귿번 B의 무게는 3N이냐? 맞죠?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가와 같이 이제 저울에 지금 AB가 있고 그다음 나도 AB가 있는데 위쪽으로 F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찍힌 값이 EF, 여기 찍힌 값이 F. 그 다음에 B가 A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의 힘은 4N, 여기서의 힘은 N. 이렇게 수직항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 지금 내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일단은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부의 힘에 대해서 변화량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은 자, 변화량 그럼 3N만큼의 힘이 변화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F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 대해서도 변화를 써보면은 자, 지금 F만큼 변화를 했고 스몰 F만큼 누구 때문에? 라지 F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자, 근데 여러분들 요 3N하고 F는 뭐야? 우리가 가정한 거죠. 우리가 가정한 값이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보자. 요거는 AB, 요거는 A에 대해서. 자, 그럼 A에 대해서 4N은 WA가 되고요. 그 다음에 EF는 WA 플러스 WB가 돼요. 자, 그러면 WA는 지금 4N이니까 N이 3분의 1 F죠. 요거는 3분의 4 라지 F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WB는요. EF는 EF 마이너스 3분의 4F가 되니까 요거는 3분의 2F가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질량이 EM이고 B의 질량이 M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자, 질량은 A가 B의 2배냐? 정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에서 저울이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EF죠. 자, 그래서 EF는 E 라지 F가 되고, 그다음 디귿번 나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거는 N이죠. 자, N은 3분의 1F 맞죠? 네. 그래서 다 맞아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A하고 B가 수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힘이 F하고 EF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 요것도 쭉 읽어보면은 B가 A를 떠받친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의 크기를 EF, B가 A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을 뭐 EN, 여기서의 힘을 N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변화량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보면은요. 그러면은 N만큼의 줄어든 이유는 3F만큼의 힘이 변화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A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A는 아래쪽으로 mg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F가 작용을 하고요. 요게 지금 EN하고 똑같은 거죠. EN은 6F가 되니까 F 값은 5분의 1mg다. 네, 여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번 A에 작용한 중력과 B가 A를 떠받친 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주어 목적어 변환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디귿번. 자,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몇 배냐? 자, 여러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는 얘네들의 무게에다가 F하고 EF를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 나누기 나를 하면은, 자, 가에는 지금 4mg로 아래로 누르고 있고 4mg 나도 4mg로 누르고 있는데, 이때 F 값을 가에서는 더해주고 나에서는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4에서 5분의 1을 더하면은 5분의 21이 되고, 근데 4에서 5분의 2를 빼면은 5분의 18이 되니까 3으로 나누면 6분의 7이 돼서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 왔어요. 자, 그림 가는 질량이 5kg인 판이 있대요. 그 다음에 질량이 10kg인 추가 있대요. 그 다음에 실 P하고 Q가 연결되어서 정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가에서 질량이 1kg, 1kg짜리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2kg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추는 여전히 뭐 10kg이죠. 네. 그럼 분석 끝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 자, 가에서 Q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네. 자, 근데 결국에는 실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실의 질량이 0이니까. 그럼 판때기에 대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판때기에서 식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제 장력의 값 TP를 알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TP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당기는 힘은 100N이 되니까 추 때문에, 그리고 판은 아래쪽으로 중력이 50N 있으니까 Q가 아래로 50N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자, P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하고 나에서가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나에서는 여전히 추가 10kg으로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 P가 판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가 되겠죠. 얼마로? 100N으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추가 지금 정지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판이 Q를 당긴 힘의 크기, 장력이 어떻게 변했냐? 자, 그럼 장력은 당연히 변하죠. 그래서 위쪽으로 100N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지금 총 7kg인 70N이 작용을 하니까 장력의 값은 30N으로 감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이 돼서 답 몇 번? 네,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10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림 가는 실 P에 매달려 정지한 용철 저울의 눈금값이 0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네, 그래서 눈금값이 0이래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용철 저울에 추를 매달 후에 정지한 용철 저울의 눈금값이 10N이다. 자, 그러니까 추의 무게가 10N이다 라고 나와 있고, 용철 저울의 무게는 2N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자, 가에서 용철 저울에 작용한 알점이 0이냐? 정지해 있으니까 0 맞죠?
그다음 니은번. 자, 나에서 P가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 플러스 2 하면 당연히 12N이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자,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수철 저울이 추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냐. 자, 주어하고 목적어 교환이 아니니까 기억하고 니은번. 단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봐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자석 B 위에 자석 A가 지금 둥둥 떠있다. 자, A는 아래쪽으로 mg가 작용을 하니까 이제 위쪽으로 F 자기력이 작용을 할 거고 요 놈의 크기는 mg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B는 아래쪽으로 3mg가 작용을 하고 아래쪽으로 mg가 작용을 하고 수직 항력이 위쪽으로 4mg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럼 분석 끝났으니까 선지 봐보면 자,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로의 크기는 3mg가 아니라 mg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자,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 맞죠. 그 다음 디귿번. A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쵸. 그 다음에 B가 A에게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단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그림은 실 P로 연결된 물체 A와 자석 B가 지금 연결되어서 정지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량은 4kg, 1kg, 1kg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C 사이에 요 놈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요 자기로의 크기가 20N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봤는데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부에 대한 힘에 나와 있으면은 한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B하고 C 각각에 대해서 세워줄 거예요. 자, 그래서 B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자, B는요. 자, 우선은 아래쪽으로 중력이 얼만큼 있어요? 10만큼 있고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기죠. 얼만큼? 20N으로. 그러니까 장력의 TP 값은 얼마나 나와? 3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C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면은 자, C는 아래쪽으로 10N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TQ가 작용을 하는데 이때 위쪽으로 20이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TQ의 값은 얼마? 10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지금 기억번. 수평면이 A를 떠받친 힘의 크기가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TP 값이 30이었으니까 위쪽을 30으로 잡아당겨. 그럼 모자란 힘은 10N이 되니까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B에 작용하는 중력과 P가 B를 당긴 힘의 크기는 주어하고 목적어 교환이 아니니까 틀렸죠. 그 다음 디귿번. 자, B가 C에게 작용하는 자기의 크기는 Q가 C를 당긴 힘의 크기하고 같냐. 이제 B가 C에게 작용하는 자기의 크기는 20N이고 이건 문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Q가 C를 당긴 힘의 크기는 10N이죠. 네, 그래서 같지가 않고 단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자, 그림은 물체 A, B, C, D가 실로 연결되어서 가속도 크기가 A1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실 P를 끊는데 실 P를 끊으면은 이제 A는 등속도 운동한대요. A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합력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R자임이 0이고 얘는 R자임이 이쪽이니까 이 합이 뭐가 돼야 된다? 보존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의 가속도 방향은 이쪽이다. 그래서 얘들의 가속도 방향은 합력 보존을 통해서 여기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P를 끊은 후에 C와 Q를 끊은 후 D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그래서 Q를 끊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의 빗면 가속도, 여기서의 빗면 가속도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가속도 크기가 A2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A는 실 끊으면은 가속도가 A2로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등속도 이렇게. 자, 그럼 A 방향은 이쪽이니까 A2는 이쪽이 돼야지 두 개의 R자임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2의 가속도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 B, C, D의 질량은 4m, 3m, mm이다, 2mm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유형 자체가 실 끊어진 유형이죠. 네, 그 실 끊어진 유형이니까 이제 하나씩 좀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텝 1으로 자, 실 P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A, B, D하고 C에 대한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자, A, B, D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그 다음에 C는요 2니까 4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B는요 얼마예요? 지금 1대 4가 되겠죠. 역수비니까. 자,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요 C는 지금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래서 A-A1이 되고요. A, B, D 같은 경우에는 A1에서 0이 되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A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면은요. 자, 얘는 4A1이 되니까 A1은 5분의 1A 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스텝 2로 Q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Q가 끊어지면은 이번에는 AB하고 D가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럼 AB의 질량의 합은 7이고 D의 질량은 1이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의 B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1대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대 7이 돼요. 자, 근데 7에 해당하는 걸 보면은 D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화량이 등속도에서 A가 됐으니까 A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 같은 경우에는 등속도에서 지금 A2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따라서 A2는요 7분의 1A다. 네, 요 정보까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1 나누기 A2는요 5분의 7. 답 몇 번? 네,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물체 A, B, C를 실 P하고 Q로 연결해서 C로 손을 잡아서 정지를 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C를 가만히 놓으면 B는 가속도 크기가 A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이후에 P를 끊게 되면은 A의 이제 B의 가속도 크기는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러니까 요 P를 끊게 되면은 A는 오른쪽으로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는 연직 아래로 G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질량비가 나와 있으니까 뭐를 알 수 있어요? 네, 가속도의 이제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 끊어짐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누구하고 누가 끊어지는 거야? A하고 BC가 끊어지는데 이때 질량의 B는요 3대 3, 즉 1대 1이 되니까 속도 변화량의 B도요 몇 대 몇? 1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BC의 속도 변화량은 2A이고 그 다음에 A의 속도는 더 빨라졌죠. 그래서 G-A만큼 속도 변화가 있고 요 두 놈이 똑같으니까 걔의 가속도는 3분의 1G다. 네, 요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끝났으니까 선지 한번 봐보면은 일단 니은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번 한번 봐봅시다.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를 끊기 전이 P를 끄는 후보다 크냐. 자, 그럼 Q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녀석을 보게 되면은 지금 B 또는 C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왜 B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풀기가 어렵냐? 자, B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변수인 실 P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억번을 풀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보자? 네, C에 대해서 볼 거예요. C에 대해서. 네. 그래서 C에 대해서 볼 거다. 자, 그러면 C에 대해서 보면은 자, 처음에 이 C가 위쪽으로 가서도 A가 있으려고 하면은 지금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되겠죠. TQ가. 왜냐면은 실 끊어지고 나면은 C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장력이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장력이 위쪽으로 있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있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없잖아요. 당기려면 당연히 더 장력이 커야 되겠죠. 얼마로 커야 돼요? TQ는 처음에는 여기 빗면가수를 EG 프라임 했을 때 EMG 프라임 플러스 EMA가 되는데 나중에는 TQ 프라임은 EMG 프라임 마이너스 EMA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기억번은 크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번. 자, P를 끊기 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C의 운동의 증가량의 합보다 크냐? 자, 여러분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mgH가 되겠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자, H만큼 이동한 거예요. 지금 이동거리가 H야. 자, 그 다음 B하고 C의 운동의 증가량 합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 1 운동에너지 정리로 바꿔야 되죠. 운동에너지 정리. 자, 이거 풀이법 외우세요. 다시 한번. 자, 위치에너지하고 운동에너지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요 변화량에 대해서 이제 얘는 그대로 쓰고 얘만 뭐로 바꿔라? 1 운동에너지 정리로 바꿔라.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B하고 C에 지금 R자 힘이 한 일인 거죠. 그럼 질량은 3m이고 그다음에 가속도는 A고요. 그다음에 이동거리는 H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A가 아까 전에 3분의 1G였으니까 mgh가 되겠죠. 네, 그래서 크다는 정답이 돼서 답 몇 번? 네,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라지 M, 스몰 m, 4m인 물체 ABC가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은 요 A, B하고 C의 요 배열을 보게 되면은 이 도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으로 이동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런 상황에서는 뭐가 같냐? 이 장력의 값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P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0이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러면 여기도 Q가 10이고 P가 3분의 10이에요. 뭐 대충 써보자면은. 네. 자, 그러니까 나에서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TQ를 가해서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의 장력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뭐하고 있대요? 정지하고 있다. 와, 너무 쉬워졌죠? 정지하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값이 얼마야? 4mg가 되겠죠?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와 같이 마찰이 있는 동일한 빗면에 물체 A가 있고요. 그리고 BC하고 연결이 각각 되어 있대요. 그리고 가속도 크기가 6분의 1g하고 3분의 1g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ABC의 질량 각각 3m, m이고 6m이고 빗면과 A 사이에는 크기가 F로 일정한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운동 방향이 아래니까 이쪽으로 F, 그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F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얘네들에 대해서 변화량으로 접근을 하시면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왜? 변수가 뭐밖에 없으니까 F밖에 없으니까. 또 변화량을 쓰면 뭐가 없어져? 빗면에 대한 힘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량이 굉장히 합리적인 풀이법이죠. 변화량. 자, 그래서 첫 번째 F, 힘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의 변화량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으로 보면은, 자, 처음은요. 이제 이쪽으로 6mg였다가 이제 mg로 바뀌니까 5mg만큼 줄어들었죠. 그래서 5mg만큼 이제 힘이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F에서 여기는 플러스 F인데 이제 변화니까 빼야 되죠. 마이너스 2F가 되겠죠. 마이너스 2F. 그 다음에 R자 힘의 변화량. 얘는요. 9m 곱하기 3분의 1g. 즉 3mg가 되는데 3mg. 그 다음에 얘는요. 4m 곱하기 6분의 1g니까 3분의 2mg가 되겠죠.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덧셈을 해주면 3분의 2mg가 되겠죠. 즉 3분의 11m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EF는 얼마가 되냐? EF는요 3분의 4mg가 돼서 F는 3분의 2mg.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읽어보면은 그림은 물체 A, B, C가 실 P하고 Q로 연결되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를 끊으면 A는 가속도 크기가 6A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A는 끊어지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6A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 BC는 가속도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등속도 운동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Q를 끊게 되면은
Q를 끊게 되면은 B의 가속도 크기가 3A다. 그래서 B는 이렇게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연직 아래로 G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 P가 먼저 끊어지는 걸로 접근해 볼게요. P가 끊어짐. 자, 그러면은 지금 끊어지는 게 A하고 이제 BC가 끊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가속도의 변화량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6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질량 B는 1대 6이 되겠죠. 근데 A의 질량이 M이니까 BC의 질량이 합은 6M이 돼야 되니까 C의 질량이 2M이면 B의 질량은 4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Q가 끊어지는 걸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BC가 끊어지게 되는데, B하고 C가 끊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질량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 되니까 가속도 변화량의 B는 1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B의 이 가속도 변화량이 보게 되면은 A에서 3A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4A가 되겠고요. 그다음 C는 8A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C는 8A만큼의 가속도가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G는 9A가 되는 거죠. A에다가 8A를 더하면 9A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A는 얼마? 9분의 1G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봐보면은, 자, 기억번. 자, B의 질량은 4M이냐? 정답. 니은번, 오답. 그다음 디귿번. 자, P를 끊기 전에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이냐?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P에 대한 장력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요놈의 장력을 지금 질문하고 있죠. 자, 그럼 B에 대해서는 Q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 또는 B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B는 안 되고 A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A에 대해서 해보면은 T는요 결국에는 A에 대한 빗면 중력 가속도에다가 근데 요게 지금 6A죠. 그 다음에 어차피 등속도 운동하니까 6A 곱하기 M 뭐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아까 전에 9분의 1G였으니까 요거는 3분의 2 mg가 돼서 디귿번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봐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질량은 3M하고 8M이고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4분의 9 mg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림 나는 가에서 A하고 C의 위치를 바꾸어서 연결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하고 B의 가속도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그러니까 자, 크기가 지금 1로 2A 그 다음에 여기로 A 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방향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내부에 대한 정보를 쓸 건데 누구에 대해서 쓰자? A에 대해서 써보자. 자, 그러면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3mg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근데 위쪽으로 4분의 9 mg로 잡아당기니까 3m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하면은 4분의 3mg니까 A는 4분의 1 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서의 가속도는 얼마야? 2분의 1 G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변수가 뭐야? C에 대한 변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결국엔 엮어서 C에 대한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이것을 찾을 때 어떻게 조금 빠르게 알 수가 있냐? 바로 변화량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빠르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량을 쓸 거예요. 변화량. 자, 그럼 변화량을 쓰게 되면은 일단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C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라지엠 마이너스 3M G 요게 지금 두 개, 이게 지금 실제 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이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은 아무튼 힘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MA 알짜 힘의 변화량이 중요하겠죠. 근데 전체 질량은 안 변했으니까 전체 질량은 11M 플러스 라지 M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변화량 이제 2분의 1 g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a니까 4분의 1g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요 4분의 1g가 되고요. 그럼 4를 곱하면은 8 라지 m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8 곱하기 3이면 24 스몰 m, 그다음 얘는 11m 플러스 라지 m, 그러면은 7 라지 m은 35m이 되니까 라지 m은 5m이다.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힘과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 P하고 Q로 연결해서 C를 손으로 잡아 정지를 시키고 있다. 그다음 나는 C를 가만히 놓은 후에 시간에 따른 C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고 1초일 때 뭐가 끊어졌다? P가 끊어졌다. 그리고 AB의 질량은 2kg하고 1kg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가속도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1m/s 제곱에서 자, 그 다음에는 2분의 1m/s 제곱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P가 끊어졌을 때 처음에 얘네들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2분의 1m/s 제곱으로 이렇게 변화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잘 보면은 질량비도 없고 사실 변화하는 이 가속도의 비율도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비율을 이용해서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비율이 없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기억법 먼저 천천히 해볼게요. 자, 1부터 3초까지 C가 이동한 거리. 자, 이거는 그냥 나에 대한 그래프만 잘 보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시간이 있고 가속도가 없으니까 평균 속도로 접근을 해보면 등공 4번. 그럼 평균 속력은 2분의 3이고 운동 시간은 2초니까 이동 거리는 3m가 되니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니은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C의 질량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의 이제 A, B, C 그리고 실 끊어진 후에 이제 BC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 B, C는 일단은 작용하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는 3G'이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R자임은 3 플러스 라지 M 1이죠. 가속도가 1이니까. 자, 그럼 나중에는 이제 G'의 힘이 있고 그다음 운동을 R자임은 1 플러스 라지 M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식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여기다가 세배를 해주면 되겠죠. 세배를 해주면 똑같겠죠. 자, 그래서 3 플러스 라지 m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라지 m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은 2분의 1 라지 m이 되니까 라지 m은 3kg이 되겠죠. 네, 라지 m은 3kg이 된다. 자,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 디귿번.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0.5초일 때가 2초일 때 몇 배냐. 자, 이건 누구에 대해서만 보면 돼요. 사실은 그냥 C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누구에 대해서 보자? C에 대해서만 보자. 그럼 C의 뭐를 보면 돼요? 가속도를 보면 되죠. 그래서 3배가 아니라 몇 배? 2배가 되겠죠. 2배. 그래서 디귿번도 틀려서 답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해서 수평면에 점 P에서 B를 가만히 놓았대요. 자, 그리고 나는 가에서 B가 점 Q를 지금 통과를 해서 R로 이동을 할 때 4분의 1mg의 힘을 받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P하고 Q 사이, 그다음 Q하고 R 사이의 거리는 동일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속력은 4V, 5V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뭐를 구해라? 라지 M을 구해라.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질량을 구하라고 나와 있으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가속도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뭐를 시작해야 돼?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PQ하고 QR의 구간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지 뭐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등가속도 공식 3번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공 3번을 생각을 해보면 EA1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는요 속도 제곱의 변화량 4V의 제곱 16V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EA2 S는요
25의 제곱에서 16제곱 빼면 9V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비율이 궁금하니까 A1을 처음에 가속도를 16A라고 잡고요. 방향 오른쪽이죠. 그다음 나중 가속도도 오른쪽으로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9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두 놈에 대해서 변수가 몇 개예요? 라지 M과 A의 변수가 두 개란 말이야. 무조건씩 두 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변화량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왜 가속도가 변했을까요? 바로 4분의 1mg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전체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이제 2m이죠. 그리고 가속도의 변화량은 7a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간단한 가에 대해서도 식을 세워보면은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은 얼마예요?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g죠. 자, 그리고 이제 알자임을 생각을 해보면 라지 M 플러스 2m 16a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하면 되는데, 자, 결국엔 이 두 식을 뭐 할 거냐?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리고 또 그냥 나누면은 4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m, 그리고 16 라지 M 플러스 2m, 그리고 7 라지 M 플러스 2m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요 두 놈들이 뭐예요? 사라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산은 굉장히 쉽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4도 이거 나누면 4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4 스몰 m은요 7 라지 m 마이너스 7 스몰 m이 돼서 7 라지 m은 11m이 되니까 라지 m은 7분의 11 스몰 m. 그래서 답 몇 번? 네,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3번 문제 보면은,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전 P에서 가만히 놓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P에서 지금 정지인 상황인 걸 알 수가 있겠고, 이제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이제 PQ 구간에서 되겠죠. 자, 그래서 EV가 됐고, 요 상태에서 이제 BC 사이의 실이 끊어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같이 가 이후에 A하고 B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하겠대. 그러니까 QR에서는 A하고 B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C는 뭐예요? 뭐 A2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V였다가 5V가 된대요. 얘는 계속 2V가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실 끊어졌으니까 실 끊어짐의 성질을 쓰려고 하면은 결국엔 처음에 등가속도로 가속도의 비율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익숙하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자, C의 단일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C의 어떤 거? 단일 사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비교가 있으니까,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시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비율을 찾아야 되고, 가속도 값이 들어있어야 되고, 공식 안에, 그 다음에 양 끝에 거리가 아니라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등공 몇 번? 1번.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 A2는 3V 나누기 T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A1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거 익숙하죠? 어디서 봤어요? 이제 등속도 플러스 등가속도에서 봤었죠. 그리고 처음에 정지할 때 이거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 등가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플러스 등속도일 때 요 거리가 똑같으면은 걸린 시간의 비가 1대2라고 했었죠. 그래서 1대2. 그래서 지금 여기 걸린 시간 t라고 하면은 여기 걸린 시간 몇 t? 2t가 된다라는 거야. t라고 하면은 2t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1은 얼마가 돼? 속도 변화 2v 2t.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B하고 C가 실이 끊어지는데, 이때 가속도 변화량의 B를 보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A1에서 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A1 즉 1만큼 바뀌었고요. 그다음 C는요. A1에서 지금 A2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질량은요. 요거의 역수배 2대1이 되고, C의 질량은 2m이니까 A, B의 질량의 합은 4m이 되고, 이때 B의 질량이 m이니까 A의 질량은 3m이 돼서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가는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C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을 해서 지금 A, B, C가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가에서 지금 B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그럼 C도 속력이 V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A하고 B, C가 각각 등가속도를 해서 D하고 4D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의 가속도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가속도는 2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C의 질량은 M과 3M이다. M과 3M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A의 질량만 모르는 거잖아. 그럼 얘의 질량을 알려면은 결국엔 뭐를 분석해야 돼? 운동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운동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운동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중사건이죠. 여러분, 다중사건에서 지금 얘네들에 대한 시간의 B가 있고 걸린 시간이 똑같잖아. 그 다음에 가속도 B가 없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는 등공 4 플러스 1의 조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평균 속도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가속도의 비율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공 4번을 먼저 써보면은 자, B의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V하고 정지의 평균은 2분의 1V죠. 2분의 1V가 평균 속도야. 자, 그러면 2분의 1V 동안 2분의 1V의 평균 속도로 D만큼 갔으니까 4D만큼 가면은 이제 C는 평균 속도가 2V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차수열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속도를 쓴 이유는 뭐예요? 모든 속도를 찾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래서 V, 2V, 그래서 얘는 3V의 속력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공 4번 썼고 등공 1번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자, EA는 지금 속도 변량이 1이고 걸린 시간 1이죠. 그 다음 AC는요, 속도 변량이 2고 걸린 시간 1이니까 2죠, 2. 자, 2는 얼마? 4A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끊어짐의 성질을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A, B하고 C에 대해서 지금 가속도 변화량이 B가 A, B는요 3A만큼 가속도가 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C는요 얘도 4A에서 A 빼면 3A죠. 그래서 1대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의 B도 1대1이 됩니다. C의 질량이 3M이니까 이제 A, B의 질량이 합도 3M이 되는데 지금 B의 질량이 M이니까 A의 질량은 2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분석 끝났으니까 문제 봐볼게요. 자, 나에서 B가 정지한 순간 C의 속력은 3V 맞죠? 그다음 니은번 A의 질량은 3M이 아니라 2M이 되겠고요. 그다음 F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자, 나에서 C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나에서 C. 자, 그러면 지금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지금 F는 MA 3M 곱하기 4A죠. 자, 그러면은 12MA가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뭐를 몰라요? A를 모르죠. 그럼 요걸 위해서 가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에서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 이제 전체죠, 얘는. 전체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은 F-EM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질량의 합은 얼마냐? 4 플러스 2, 6M이죠. 6M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을 잠깐 연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연결을 하게 되면은 F는 12MA니까 12A-2G는 6A가 되는데 그러면은 6A는 2G가 되니까 A는 3분의 1G죠. 그래서 요 놈은 얼마가 된다? 4mg가 돼서 디귿번은 오답, 답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5번 문제 보면은 요거는 일단은 요것도 실끊어진 유형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마저 읽어보면 질량이 2m, m 3m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다가 지금 어디서 끊어졌대요? 지금 Q에서 지금 실이 끊어졌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실 끊어짐, 실이 끊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는 등가속도로 해서 점 아래서 속력이 0이 된 후에 그래서 아래에서 뭐를 한다?
정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알 수 있어요? 일단 가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문제 풀기 전에 가속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가에서의 가속도 A1은요 지금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4, 2, 6이죠. 운동을 만들어내는 건 1이죠. 그래서 A1은 6분의 1 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C는 G고요. 그 다음에 AB는요, A2는 얼마예요? 3분의 2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어디다 써일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봐봅시다. 자, 기억번. 자, 가에서 B가 P에서 Q 사이를 지날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력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T는요 2mg 플러스 2m 곱하기 R자임 6분의 1 G만큼 더 당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1 하면은 3분의 7이 되니까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Q하고 R 사이의 거리를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일단은 답의 형태가 몇 번이에요? 답의 형태가 등공 3번이죠. 등공 3번이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2g 곱하기 이동거리 s는요 속도 제곱의 변화량 v0의 제곱이니까 지금 s는 3v0 제곱 나누기 4g가 되니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자, 나에서 b가 p를 지난 순간 b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이 두 개의 구간에 대해서 pq, qp 구간에 대해서 시간의 비율이 지금 안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등공 3번으로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에서 나에서, 그래서 E, A, S는 뭐 L이라고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L은 속도 제곱의 변화량. 그 다음에 나도 E, A, 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 큰 놈의 제곱. 그래서 V, P의 제곱에서 V0의 제곱을 빼겠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3분의 1이니까 얘는 지금 3분의 4니까 얘는 지금 4V0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VP의 제곱은 5V0의 제곱이 돼서 루트 5 맞죠? 그래서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ABC를 실 P하고 Q로 연결하고서 A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20N을 주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 20N을 제거한 후에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뭐 그렇대요. 자, 그리고 가고 나에서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A로 같다. 그래서 얘는 욜로, 얘는 욜로 A가 지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죠.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B를 당긴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긴 힘의 크기에 지금 가에서가 2대 3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2T라면은 여기는 3T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2F라고 하면은 여기는 9F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연한 내용이죠. 쌤이 뭐라 했어요? 위쪽에 있는 실이 아래쪽에 있는 실보다 항상 장력이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위쪽의 실이 아래쪽 실보다 장력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꼭 메모를 해두세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 내부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C는 뭐예요? 빗면 가속도도 모르고 질량도 모르니까 누구에 대해서 세우자? 얘네들이 전부 다 가리키고 있는 B에 대해서 세우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는 거예요. B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은 가에서 B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은 자, B는 아래 방향으로 10과 2T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3T가 작용을 하는데 R자임이 지금 MA, A죠. 네. 자, 그래서 10-T는 A를 만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한테도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질량을 라지임이라 편의상 해볼게요. 스몰 A, 네. 뭐 그냥 뭐 스몰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C를 라지 M. 자, 그럼 A는 이제 왼쪽으로 20이고 오른쪽으로 2T로 잡아당기고 얘가 지금 MA죠. MA. 잘 봐봐요. 몇 배예요? 요 놈의 얘가 지금 2배니까 얘는 지금 2A가 되겠죠. 지금 곱하기 2배잖아. 따라서 M은 얼마나 나와? 2kg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나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나에서도 똑같이 b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은 지금 9f 마이너스 2f 만 10 얘가 지금 a가 되겠죠. 그래서 7f 만 10은 a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나에서 b에 대한 식이 되겠고, 얘도 a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a는 2f는요 ma가 되겠죠. ma 그래서 2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f는 a가 됩니다. f는 a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f는 a가 된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6 지금 6a는 10이 되죠. 그래서 a는 3분의 5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니은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억번 p가 a를 당긴 힘의 크기는 그래서 t 가에서가 t 나에 대해서 어디 p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t 가는 얼마예요? 2t고 얘는 2f니까 f분의 t를 질문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전에 t가 얼마냐? 여기서 t는 10-a 즉 3분의 25가 돼요. 그래서 3분의 25 나누기 f 값은 a랑 똑같으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5배가 나와요.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C의 질량은 4kg이냐? 자, 이거는 이제 또 빗면이 있으니까 뭐를 쓰면 되겠어? 변화량을 쓰면은 조금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을 풀기 위해서 뭐를 쓰자? 변화량을 쓰자. 자, 그러면 이 합력의 변화는 이제 F의 변화는 20만큼 변화를 했고요. 그 다음 R자임의 변화는 질량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3 플러스 라지 M 그리고 가소 변화량은 2A만큼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3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3분의 10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 2고, 그래서 6은 3 플러스 라지 M이 돼서 C의 질량 라지 M은 3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